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냐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트럼프 정부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중국은 얼씨구 해볼 테면 해보시오. 중국이 요구한 게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갖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또 했잖아요. 근데 이때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좀 세게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예상했던 그대로라서 사실 그렇게 특이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미중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력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깨개가는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이 진지하게 양안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저의 생각이 주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 장면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을 쭉 복기를 해보면 사실 상당히 예상되는 바였거든요. 그냥 그 앞쪽을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얘기고요. 요 장면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통일할 것이냐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힘을 쫙 뺐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까지 벌려서 지금 코가 깨졌고, 일본이나 이런 데서 중국을 대비한 그 전력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아직 제대로 수준에 복구하지 못했고, 미국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은 이때가 아니라면 언제 한다는 거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요.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이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평화 통일 내지는 통일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일인데, 이게 대만 국민당 당대표인 정리원 당대표가 시진핑 주석과 소위 당대표 간 협의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명분이 생긴 겁니다. 대만 국민들도 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화 통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상을 해보자는 거는. 그러니까 협상한다. 그러면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국민당이 대만의 총통선거가 2028년이에요. 내후년인데 내후년. 실질적으로 그 총통 선거 운동은 내년 하반기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만 국민들의 여론이 막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양쪽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평화 통일할 수 있으면 땡큐고, 평화 통일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무력 충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위해서 지금 25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원래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이번 5월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항복을 하고 나한테 어떤 걸 진상할지 그 진상품 리스트를 보여야 될 거야 라고 작년에 생각했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관세를 제대로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중국은 이미 이제 사전 준비가 다 돼서 얼씨구 해볼 테면 해보쇼. 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지금 코는 깨졌는데 이란 전쟁 마무리를 하려도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되겠고 그렇죠. 아니 뭐 콩 사달라 비행기 사달라 뭐 아쉬운 소리 할 건 많은데 뭐 카드가 없잖아요. 이때 지금 중국이 요구한 게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해라. 라는 게 이제 지금 중국 측의 요구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왔죠. 근데 돌아와서 지금 하는 소리를 보면 어쩐지 대만 독립은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9월에 네. 이제 다시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베센트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9월 정상회담에서까지 중국이 과연 약속을 지키는지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비행기 제대로 사는지, 네. 콩 제대로 콩 사는지, 사는지. 뭐 이런 얘기가 네. 관건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중국이 뭐 가만히 있는데 그거 다 사줄 것 같았으면 벌써 사줬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요구사항이 그러면 트럼프 당신도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죠. 네. 실행해 줘야지. 그래야 나도 뭐 비행기를 사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전까지 대만 또는 양안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라라는 입장을 지금 중국 공산당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즘 일본이 다시 중국과 관계 회복에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죠. 미국이 안 나서면 일본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는 기류의 흐름이 또 느껴지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일본 수상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양 빠지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태를 보는 것이고. 굉장히 세게 말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느냐 주먹으로 하느냐의 그 결정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그 중국에서 보도된 뉴스 중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 중국의 그 교통 인프라 계획을 다시 그 보도를 했어요. 교통 인프라 계획이요? 중국이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인프라로는 교통망을 이제 정비를 합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내륙 운하를 이제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인프라는 그 교통수단 간 그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공항, 철도, 고속도로, 수운, 운하 선박 운항을 이제 종합터미널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서로 바꿔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방에 만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거기에 또 굳이 한마디를 했죠. 대만까지 지하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리가 100km가 넘는데 이미 100km 정도는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된다. 또 살짝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비용 많이 들지만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또 지금 북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국방위원장. 그런 갑자기 헷갈려. 하여튼 뭐 이름이 매달 바뀌니까요. 만났잖아요. 그 북한은 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비슷한 일이 1999년에 이 장쩌민 주석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장쩌민 주석이 그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국가들을 삥 돌면서 국경 분쟁을 모두 그 정리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국경 분쟁이 있던 것도 중국이 그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국경 분쟁이 있던 것, 주로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엇갈렸던 건데 그것도 다 북한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던 것도 인도한테 다 다 양보해 준 양보를 거네요. 해주면서 굳혔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후방을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구나. 네. 중요한 걸 위해서 예, 잔챙이들은 다 예, 안정화시켜 놓는. 예. 만일에 예, 예.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군사적으로 가장 주변 국가 중에서 유대를 공고히 해놔야 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 러시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어쩌면 인도. 예. 이 정도죠. 예. 그래서 북한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데다 보니 예, 북한과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차근차근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네.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예. 이제 뭐 말들이 또 많잖아요. 뭐 미국은 지금 뭐 이란 전쟁도 버거워하고 있다. 근데 또 중국은 이제 실전 경험이 뭐 이제 몇십 년 동안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다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그건 말할 나위도 없이 미국의 미국이- 군사력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근데 대만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팔 뻗치면 닿는 거리에서 전쟁을 하는 거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만 나타나 5,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5,000마일인가 9,000마일인가를 네.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모든 전력을 중국과의 전선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국지전으로 일어난다는 전제로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군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육군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만에 육군을 보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군 함정들을 이제 네,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던. 네.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은 긴 리치로 두들겨 패는 일은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서 상대의 목을 따는 일은 육군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상병력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상병력으로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선 얼마든지 오너라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안전쟁의 관건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륙에 성공하느냐, 그래서 교두보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륙 전에 다 물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럴 정도의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규모가 될 것이며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중간국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준다는 전제가 만일 성립한다면 과연 그 어느 나라가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겠느냐. 그래서 외국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만이 저항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스텝을 밟고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평화 통일. 네.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무력으로 가는데 지금 네.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네. 근데 진짜 평화 통일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것이 네. 정리원이라는 사람이 네. 등장하면서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는데 이란 전쟁 뭐 그 베네수엘라 추출부터 시작해서 또 예. 이 드론 기술이 예. 엄청나게 지금 전쟁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거 드론이나 이제 로봇이 또 예. 중국이 강하니까 네. 중국은 그 보안을 위해서도 예. 이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요. 안보. 그뿐만이 네. 아니죠.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륙 교통 인프라 만들고, 그리고 소위 저공경제라는 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전시 체제를 대비한 것으로도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그렇죠.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수상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수상. 그러니까 배 위에 소형 SMR 네. 원자로 2개를 올려가지고 발전을 하는. 어. 그럼 요게 이제 그 만일에 어디가 이제 그 발전소가 파괴돼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럼 배가 거기서. 거기 가가지고 접안을 해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도시까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운송하는 교통. 내륙수로. 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은 그 배 위가 아니고 네. 배 아래 음. 원자로를 배 아래 하는 것을 개발했고 이건 몇 년지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새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있습니다. 뭐예요? 육상 이동식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육상에 있는데 이동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대형 컨테이너 같이 생긴 데에 그 SMR 원자를 올려서 발전을 하는 아. 소형 원자력 발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제 어디든지 네. 뭐 전력이 끊겨도 하는 거죠. 그냥 가서 날아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 물류는 저공 경제라고 해서 지금 개발해 놓고 있는 드론이 드론. 이제 가면서 할 거고. 그다음 그 식량이니 뭐 이런 거 공급망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아. 네, 전략 비축국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네. 지금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비축해 놨다고 그러거든요. 무섭다. 아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매일 소리를 높여서 다녀도 들어주질 않아요. 위기감을 못 예, 느끼는. 예,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 인프라를 네. 재구축하는 게 네. 결국에는 전시 체제를 대비하는 모든 활동으로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확실히. 예. 와, 거기에다가 네. 그 얼마 전부터는 사실 얼마 전도 아니에요. 벌써 2, 3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건데 소위 그 홍색 그리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색 그리드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행정기구의 최말단, 네. 최말단 조직. 농촌 같으면 촌, 예. 그 도시 같으면 동, 이런 데에 그 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통반장 같은 네. 거죠. 반상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달쯤 전인 것 같은데 발표가 됐어요. 앞으로 어지간한 일은 그 선에서 처리하고 위로 자꾸 올려서 어르신 피곤하게 하지 마라.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의미냐면 자치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맨 말단 조직이. 그래서 외부와 차단이 돼도 네. 알아서. 네.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각각을 보면 이게 뭐 그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조각 그림들이 워낙에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다 보니 이건 전략적으로 크게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네. 가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없죠. 예. 네. 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인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첨단 무기, 뭐 교통 인프라를 이제 재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옆 나라인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거는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거를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예, 우리가 중국에서. 얻는 중국에 대한 정보의 양이 너무 적고
너무 그 일부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몇 가지 그렇죠. 분야에만 국한돼 있어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말하자면 지정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다음 과학기술. 지금 오늘 차이나 투데이 무슨 일이 나오는지 우리 꼭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자, 오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종종 나오셔서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